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있는 내용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실천 기술이란 게 뭐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정의를 기억하시죠? 뭐였었죠?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 반드시 누가 하냐? 사회복지사가 하더라. 그렇죠? 자, 어디에서 하느냐, 누구를 가지고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그렇죠?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to whom, 영어는 to whom이죠.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였었습니까? 우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여러분이 네 가지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네 개를 대상으로 하더라. 그리고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이걸 우리 현장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공부를 했더라.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방법입니다. how to.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 이게 바로 뭐죠? 실천 기술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에요. 자, 우리 실천 기술론 시간에는 뭘 공부하느냐. 자, 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즉 이 방법론에 대한 공부와 이 무엇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사는 어떻게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전문가인가라고 하는 그 복지사의 전문성,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실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실천 기술로는 복지사, 특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한 얘기,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들에 관한 얘기를 주로 공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실천 기술은 다시 어떻게 구분되어진다 그랬죠? 자,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 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 있었고, 집단 대상용 실천 기술이 있었고, 지역사회용 실천 기술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 지역사회용 실천 기술은 어디서 공부한다? 요거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공부하니까 빠지고, 우리가 실천 기술론에서 다룰 공부는 뭔가요? 요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개인용 기술이 뭐가 있느냐? 개인용 기술이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심리 사회 모델. 두 번째 뭐 공부합니까?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거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과제 중심 모델. 이거 외에 이제 위기 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 문제 중심 모델, 그러니까 문제 해결 모델,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 두루두루 공부할 겁니다. 요게 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이다.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은 뭐가 있느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은,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보엔의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이라고 불려지죠. 전수 모델. 두 번째가 미누친이라고 하는 학자 등장해요. 누구예요? 미누친.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 세 번째가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사티어. 이 사람이 뭔 얘기했죠? 여러분,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 그 다음에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헤일리의 무슨 모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다섯 번째가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모델. 이렇게 해서 주로 큰 덩어리 5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재 안에서 또 나눠보자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실천 기술론 하면은 복지사 얘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실천 기술들 주로 개인용, 가족용, 집단용 실천 기술을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담그고, 특히 이런 얘기들, 각각의 모델들의 제목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고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갖고 계신 교재를 한번 먼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해서 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실천론 시간에도 이미 다뤄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복지사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해봤고, 윤리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었고,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3가지 요소,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는 얘기도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래 쭉 보고 전문가 복지사 얘기 쭉 나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 개인용 모델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심리 사회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심리 사회 모델 얘기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챕터에서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거 공부하죠. 이것도 개인용 실천 기술이다.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리봉동 김 선생님 책을 지금 거꾸로 넘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 가서 과제 중심 모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개인 대상용 실천 기술이더라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챕터에 보시면 기타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등장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 펄만이라고 한 학자가 얘기했던 그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위기 개입 모델도 잠깐 보고 현실 치료 모델 같은 건 사실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재 안에 있고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그렇고 인퍼먼트 모델 중요하죠.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넘어가서 집단이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 원래 가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집단부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단에 관한 얘기 나와 있고 2절을 보니까 집단 사회 사업의 접근 방법에서 모델들 종류가 나와 있죠. 사회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 목표 형성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 얘기를 또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단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디로 가나요? 네,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도 책 넘기실 때 손에다 침 묻히시나요? 예, 이게 습관이 돼갖고 집단 얘기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그 집단 사회 사업 실천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느냐 쭉 등장하다가 자 어디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제 9번째 챕터서부터 이제 가족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 가족이 뭐냐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가족 얘기 또 사회복지 실천 시간에 공부하셨던 가족 얘기들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천기술론도 공부하시기 전에 어떻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를 잘 좀 해 놓으시면 공부가 쉽다. 가족 얘기 등장하고 그리고 가정용 모델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 보시면은 제3절에서 가족치료 모델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족치료 모델로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MR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그 다음에 보엔이 얘기했던 그 정신분석학적 가족치료 모델 이게 사실 5번하고 8번 다세대적 가족치료 모델이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융통성 있는 모델인데 우리 책에서는 분류를 해놨고요.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거의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맞춰지고 이제 마지막에 기록에 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틀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돌아오셔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보면은 뭐 복지의 개념 정의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볼게요. 자, 보면 사회복지사라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건집시다. 어느 법에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 어느 법?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법제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예,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볼 거예요.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1, 2, 3급까지 있죠. 사회복지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어느 법에 있다고요? 예,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습니다. 자, 법제론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법. 자, 3급은 자, 주로 이제 경력자들이죠. 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이 아니고 해당 분야, 즉 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공무원들이나 그렇죠? 또는 그 현장에서
경력만 쌓으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학점을 이수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자, 2급은 뭡니까? 이거는 학위과정이죠. 학위과정입니다. 즉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학위에 의해서 저절로 발급되는 것이 2급 자격증입니다. 지금 이 시험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다 2급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맞죠? 예. 그 다음에 1급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국가고시. 예. 우리 2003년도서부터, 몇 년도서부터 여러분? 2003년도서부터 이게 국가시험제로 바뀌어서,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1회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건 국가고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만 어떻게 된다? 예,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이 규정 때문에 2급 자격증보다 더 나은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의 조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서 그를 위한 적절한 케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지역 내 현재적, 잠재적 사회자원과 사회적인 관계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물론 타기계나 단체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사실 만능적인 사람이래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인격도 있어야 되고, 지식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참 멋진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를 지향한 것과 지향한다는 것에 상당히 일치되어지는 그런 각오를 갖고 복지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지사 1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더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합시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내용 다 쭉쭉 읽고 갈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는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더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지식, 기술, 가치라고 하는 3요소를 갖고 있었을 때 복지사가 되더라. 진짜 복지사가 되더라. 그럼 도대체 어떤 지식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알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볼게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왜?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입니다. 여기서 무슨 뭐 강아지 데리고 복지하실 분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들, 그러니까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예.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자신의 욕구를 나한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셨어요. 면접의 방법. 면접이 뭡니까?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더라. 자, 그 다음에 실천 이론과 모델에 관한 지식들. 자, 지금부터 공부할 다양한 모델들도 다 있어야 될 지식들입니다. 자, 특정 분야와 대상 집단에 관한 지식들, 뭐 클라이언트나 집단에 관한 지식들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 사회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들, 즉 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번 보니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만. 나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안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가치, 태도 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줘서 이러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란 거는 뭐 사회복지 실천 시 사회복지 실천 활동 수행 시 효과적으로 지식을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실천 기술이다. 그렇죠? 실천 기술은 일종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입증해주는 수단이죠.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처럼 누구를 막 도와줬다. 우리는 도와줬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조해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안에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뭘 통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통해서요.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 참 잠자기 좋게 만들어져 있죠.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별 의미 없다. 자,
두 번째 절에 가시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 좀 볼게요. 전문적 조직의 활용, 공식 서비스 개념, 자기교육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우드 누구요? 그린우드 연도도 봅시다. 1957년이죠. 그린우드 요건 좀 봐야 돼요. 뭐냐?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체계가 있다. 그래서 우월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부여된 전문적 권위와 신뢰가 있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부여해 준 거예요. 당신에게는 권위가 있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당신이 원조하는 대로 그 지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사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에 따른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중요한 거 사회부터의 승인도 있다. 사회가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일반 사회의 인가에 따라 전문직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권이 다르고 보통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이 있는 학교를 결정하여 권한을 주거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명시적인 윤리강령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문직만의 우리끼리 뭐가 있다?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그린우드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공부하셨어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1915년에 뭐 있었죠, 여러분? 네,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 사회복지직도 과연 전문직인가라고 말 그대로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사회복지사들 니네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복지사들을 정의 내려버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1915년이었었어요. 그때 플렉스너가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그린우드가 얘기했던 1957년 그린우드가 얘기했던 내용의 반대들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전문적 지식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적 승인도 없고 체계나 절차에 의한 윤리강령 따위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 사회복지사들을 과연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 그대로 복지사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1915년 플렉스너의 비판이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대변혁들이 일어나죠. 전문직으로서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진단주의 학파가 태동했다. 기억하실 겁니다. 1920년대, 정확히는 1910년대 후반서부터 진단주의자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전문가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이론적 체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능주의도 등장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직으로서의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가 돼요.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지정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실천론 시간에 해 보았었습니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빨리 어떻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1957년 즉 50년대 들었으면서 이 그린우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니네들은 드디어 전문가가 됐어라고 선포를 받은 거예요. 15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동안의 열심히 노력과 애씀을 통해 갖고 어떻게 드디어 5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이 그린우드가 니넨 전문가에 속해. 왜 속해? 지금 보니까 너희들은 뭘 갖고 있어? 기본적인 지식도 있고 전문적 권위와 신뢰도 있고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도 있고 사회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윤리강령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의 문화도 갖고 있어.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는 전문가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죠. 한 40여 년 됐나요? 1915년부터 57년이니까 요 사이 안에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과 변화가 우리 사회복지계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분석들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패스. 사회복지 전문화의 기원, 우리 COS 공부하셨죠? 1800년대
자선과 박애의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복지 전문화와 관료화를 촉진시키고, 우리가 COS 영국에서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800 몇 년? 69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원주에 대한 헌신과 신중을 결합해서 COS 재조직화가 만들어지고, 뭐 욕구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접근도 했고, 전문화의 움직임은 특수한 기법,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니는 임상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속화됐다. 뭐 학교 훈련기관을 통해서도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페이퍼에서 우리가 그냥 탁 기억해야 될 건 그린우드 하나만 머릿속에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1957년 그린우드가 얘기했던 것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린 전문가가 됐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프렉스너의 비판 이후로부터 따라오셨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에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 과학적 기반이란 것과 예술적 기반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아주 경년에 한 번씩, 즉 1년 걸려서 한 번씩은 반드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의 밑에는 두 개 든든한 기둥이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두 개 튼튼한 기둥이 딱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과학적 기반, 두 번째가 예술적 기반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요? 뭐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 사회복지 실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든든한 기둥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이 버팀목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과학적 기반은 뭐냐, 예술적 기반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술적 기반은 굉장히 선천적, 즉 천부적인 요인이에요. 복지사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부적인 요인에 뭐가 있냐면 동정심, 이타심, 그렇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예술적 기반이거든요. 동정심, 이타심 그런 것 없이 복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착한 거예요. 다 착합니다. 착하고 참 선해요.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선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리봉동 김 선생님 코흡이지 마세요. 지금 코흡이면서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데, 자, 코흡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술적 기반이란 건 타고난 선천적이면서도 천부적인, 그렇죠, 그런 것이다. 반면에 과학적 기반이란 것은 후천적으로, 즉 뭐냐면 경험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지식이나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지식이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학적 기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복지사는 이 두 가지가 명확히 딱 서줘야 사회복지사가,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교재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 과학적 지식의 원천, 뭐 생태학, 행동, 사회, 문화, 과학 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수많은 학문들이 있죠. 여기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뭐 사회복지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직제, 그 조직체 요거를 대상으로 하더라.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들, 그러니까 생물학, 유전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에 관한 연구잖아요. 심리학이나 뭐 사회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에 관한 연구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 이것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에 해당이 되죠. 생물학, 유전학, 생태학, 생태과학 등이 있다. 이건 내용 다 읽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과학적 활용 방법 활용이라 해서 뭐 기능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 어떻게 편안히 넘어가시고, 사회적 조건화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들, 사회정책과 사회적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들, 사회적 현상에 관한 지식들에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과
우리 교재 안에 빠졌는데 이 기술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식인데 그것을 표현해내면 행동으로 드러내면 기술이 된다 그랬어요. 이 지식과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죠? 정리되셨죠? 어떤 노력, 학습,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기반을 봅시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예술성 혹은 예술적 기반이라는 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측면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특성과 능력이다. 뭐냐면 사람 마음 안에, 저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나예요. 그렇죠. 이건 천부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예술적 지식의 원칙, 실천 지혜, 그렇죠. 실천 지혜라는 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요? 복지사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연배가 많아지고 삶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천 지혜는 경륜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그 경륜을 다해가면서 각각의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점점 더 깊이 있고 더 능수능란하게 발굴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기 노출이란 말 등장하는데 내담자 문제 해결 관련 도움이 될 만한 비슷한 자기 경험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하는 거. 우리 자기 노출이라는 거 들어봤죠? 뭐냐면 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면접 중에, 즉 상담 중에. 이거 왜 할까요? 자기 노출하면 일단은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그렇죠? 네가 아팠던 것 나도 이전에 경험해 봤어. 그렇죠? 당신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 나도 똑같이 경험해 봤어.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 한층 강화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관계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지나친 자기 노출은 부적절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이 같은 행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죠?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못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다 보니까 자기 노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통제돼서 제대로 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역사와 사건, 예술과 문학, 그렇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정리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될 요소,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두 가지 기동체계, 즉 기반, 예술, 과학 나와 있어요. 예술 어떤 얘기하나 봅시다. 사랑과 용기, 관계 형성 능력, 창의성, 상상력, 희망과 에너지, 판단력과 사고력, 개인의 가치관, 자신만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다분히 천부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해?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고, 과학은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 현상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지식,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 이게 기술이죠. 기술. 그렇죠? 사회제도 및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등, 즉 지식과 기술을 갖고 과학적 기반,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의 속성을 놓고 우린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더라. 시험 문제 나오면 찾아볼 수 있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형성 기술, 진실성, 여러분 진실성 좀 봐요. 개방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도 우리만의 천부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없으면 그냥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죠? 남한테 속이고 자신의 이해 탓한만을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예술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같은 과학적 기반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절대로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예, 훌륭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예술적 요인, 동정하는 거, 용기를 갖는 거,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배려, 헌신, 의무, 관심, 권위와 권한, 진실성과 일치성, 희망을 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과 신념, 에너지, 판단, 이런 것들, 창조성까지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지식이다, 기술이다, 그러면 과학적 기반, 나머지는 뭐야? 예술적 기반. 이렇게 찾으면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되겠죠. 예. 누워서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합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두 가지 큰 기반,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다음 시간서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 심리, 사회 모델부터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 기술론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만 쫓아와 주십시오. 합격을 위해 달려봅시다. 알았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